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3명 중 1명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없으세요? 자도 피곤하다. 낮빛이 어둡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몸이 무겁고 불편하다. 국내 성인 10명 중 4명이 갖고 있다는 이 질병. 무려 70에서 80%가 파괴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어 회복불능 상태에 빠지기 쉬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건강듣기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지방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효과적인 예방법과 해결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간은 인간의 몸에서 크기가 가장 큰 장기로 무게가 무려 1200에서 1500g에 달합니다. 인체의 화학공장에 해당하는 간은 체외에서 유입된 영양분과 체내에서 생성된 호르몬 등을 가공하고 합성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종 약물과 술, 기타 독성물질을 해독하며 담즙을 생성하는 주요 면역기관입니다. 정상적인 간에도 약 5% 정도의 지방이 존재합니다. 지방은 간 기능을 유연하게 하는 양분이지만 그 비중이 5에서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지방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지방간과 당뇨병 통계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지방간 유병률은 39.3%로 나타났습니다. 즉, 성인 10명 중 4명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남성이 55.6%, 여성이 21.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구분되며 지방간의 원인 중 대부분은 과도한 음주, 과체중 복부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드물게 피임약 등 여성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을 오래 섭취한 분들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지방간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건강검진 후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되거나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진단받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소 술을 마신 후 유독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다음 날까지도 술 냄새를 풍기는 경우 있으신가요? 이것은 간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술 냄새는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었거나 음주 빈도가 잦다면 간에서 전부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알코올을 폐에서 내뱉는 숨으로 피부에서는 땀샘으로 배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술 냄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경화 간부전 등을 앓는 환자는 정상인보다 간이 대사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정 끊을 수 없다면 마시는 양과 빈도수라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이야기를 많이 해 술 마시는 간격을 늘리는 것이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 시 안주로 두부나 수육 같은 저지방,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뇌신경세포에 도달하는 알코올 양을 줄일 수 있고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안주 삼아 먹으면 풍부한 비타민C가 알코올의 배출 속도를 높여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금주와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대체로 1-2개월 만에 간에서 상당한 지방이 빠지고 3-4개월이면 완치가 가능하니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2018년 31만 명에서 2022년 4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과 지방간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칼로리 과잉에 의한 비만이 주요 원인입니다. 비만 중에서도 특히 복부비만과 관련이 깊은데요. 배만 나온 마른 비만인 사람도 비알코올성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라면, 빵, 과자 좋아하시죠? 저도 즐겨 먹는데요. 오늘부터는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기로 해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탄수화물이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돼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최근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탕후루가 인기인데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당은 오로지 간에서만 대사되는데 지나친 과당이 간으로 유입되면 지방 성분으로 변환돼 쌓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질환이다 보니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생각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있으면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 간질환은 물론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더 큰데요. 실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자 3명 중 1명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욱 무서운 점은 갑자기 다른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고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천천히 뇌졸중, 심근경색, 각종 암, 간경화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체중 감량이 최우선인데요. 비만인 경우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을 해도 지방간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일단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적정 탄수화물 섭취량은 전체 칼로리의 55에서 65% 정도인데 이를 넘기면 지방간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은 줄이되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지방은 견과류 유제품,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같은 식물성 지방으로 단백질은 달걀, 생선, 비가공 육류 등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습관과 함께 운동도 병행하셔야 하는데요. 운동은 생각보다 높은 강도로 해야 합니다. 걸을 때 말할 수 있지만 노래는 할 수 없는 정도의 중등도의 운동이 권장되며 특히 대사증 후군이 있는 대사성 지방간 또는 비만형 지방간 환자라면 조깅, 수영 등 전신을 움직이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지방과 복부 둘레,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운동은 한 번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6주 이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현재 체중의 10%를 3에서 6개월 안에 서서히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폭식, 음주, 흡연 스트레스로 인해 침묵의 장기, 간이 뚱뚱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 적신호를 잘 살피지 않으시면 이 유순한 장기는 지방 간염과 간경화로 치다르며 회복 불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건강한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으로 우리 몸을 지키고 언제나 행복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건강듣기였습니다.